근데 혹시 선생님 결혼 언제 하셨어요? 몇 살 때? 28살에. 적절한 시기에 하셨죠.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는 과연 몇 살일까요? 32살, 2022년 기준이고 남자는 33.7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 사실 좀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설명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지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알고 계신 저출산 지원이 뭐 있을까요, 선생님? 결혼을 하셨는데 소식이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 예정이신 분들, 뭐 사실혼인 분들 대상으로 하는 난임 지원 이제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그다음 임신 후에 도우미 또 임신 중에 또 최근에 는 게 있어요. 블로그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 텐데 임신 중에 병원 오는 교통비까지도 지원을 해줘요. 근데 다양하게 적지 않아요. 50만 원이요, 50만 원. 물론 이제 뭐 노동부에서도 뭐 육아휴직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난임 휴가도 늘어난다는 말들도 있죠. 정말 이제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건 부부의 의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웬만하면 이제 난임 시술도 보험이 돼서 가격 장벽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다양한 정보는 밑에 링크에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병원을 막 가기 전에 멀쩡한 데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면은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난임 기본 검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당장 아니더라도 오늘 검사를 하고 1년이나 2년 뒤 이제 길게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까? 네. 이걸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제일 심플한 겁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 결혼 언제 하셨어요? 몇 살 때? 28살에 결혼했습니다. 그죠? 네. 2012년 기준으로 29이에요, 여성은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하셨죠.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는 과연 몇 살일까요? 주변에 생각해보면 32, 33 정도 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32살, 2022년 기준이고 남자는 33.7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 사실 좀 무서워요. 그 결혼 시기도 늦고. 그냥 또 하나 통계에 숨어 있는 게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아이가 없는 부부가 네. 생각보다 꽤 많아요. 많죠. 30에서 40%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혼을 늦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4년에서 5년 뒤에 아기를 갖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통계가 정확한 게 그 시험관 아기를 하는 평균 나이가 37세입니다. 맞죠. 네. 거의 딱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통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요번에 난임 검사가 나왔으니까 네.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저출산 대책을 하시는 정부 관계자나 정책 세우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이 2022년 기준으로요. 난임에 등록된 환자 수가 한 23만 명이에요. 근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3만 명이에요. 네.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난임 아이들을 다 전환을 하면요. 30만 명 넘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과학적인 증명에 대한 도움을 좀 더 늘리자. 네. 교통비 늘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좀 더 임신을 하는 장벽이 안 생기게 이런 난임 기본 검사를 늘리자.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계몽이 되고 네. 난자 동결도 하고 난자 뱅킹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임신 전 건강관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사전적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WHO에서 2013년도에 발표가 된 건데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위험도 그리고 생의학적 위험도 행동학적 위험도 등을 분석을 해서 어떤 위험 요인을 좀 조기에 캐치를 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부득이하게 여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남성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이 이제 임신 전 건강관리고 그 개념으로 이번에 정부 지원을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하죠, 선생님? 여성은 비용 자체가 한 최대 13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은 얼마예요? 남성은 5만 원 아닌가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죠? 이 검사 지원하는 목적이 결국엔 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니만큼 난소의 기능을 보는 그 난소 기능 검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부인과 초음파, 자궁의 어떤 기형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난소의 혹 같은 부분들을 캐치하는 그런 검사가 필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디지털 시대니까 네. 온라인 지원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네. 방문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에 이제 신청서랑 동의서 작성, 그 다음에 뭐 구비 서류, 이제 뭐 혼인관계 증명용 구비 서류 같은 것들 증빙을 해서 가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온라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나 이런 부분들 뭐 제한은 일단은 15세에서 49세 정도까지는 일단 지원이 되고,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시고요. 1인당 한 회 지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 난소 기능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다른 날에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같이 이제 모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그 거주지 보건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서류를 받으셔야 되고요. 수급 적용이 안 된다. 즉 네. 검사 먼저 하고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저출산 시대예요.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요. 그 예방하는 시대까지 왔어요. 요즘 질병도 그렇고 모든 예방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예방을 하고 나니까 암이어도 치료가 잘 되고 예방을 하고 나니까 미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지금 난임도 왔습니다. 난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한번 검사를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면 사실 오늘을 살 때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